자, 생태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 하나는 에너지. 자, 둘 중에 하나는 흐르고 둘 중에 하나는 순환할 거예요. 흐른 거는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흘러가서 사라진다는 뜻이고, 순환은 형태는 바뀌지만 양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순환과 흐른다? 그러면 에너지 흐를까요? 순환할까요? 흐른다. 에너지는 흐른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형태는 바뀌어도 에너지 양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일정하면 지구는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왜냐하면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여에너지로 계속 소모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생산자에서 소비자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 반면에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나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지구로 탄소나 질소나 인이 공급되지 않아도 생태계가 유지되거든. 얘네들은 형태는 변하지만 양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에너지 흐른다라고 나왔는데 이 개념 보도록 할게. 자, 에너지가 흐르는데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무슨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야. 자,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왔을 때 태양 에너지를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이 누구예요? 식물. 그렇지, 식물밖에 없어. 식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가? 생산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가 왔을 때 생산자가 이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생산자가 가져간 건 딱 이거야. 얘가 광합성을 한 양만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5천 정도가 왔는데 얘가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포도당의 양, 유기물의 양이 만약에 10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이 생태계로 들어온 에너지는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이 100을 내자로 뭐라고 할까? 광합성량. 광합성량이라고 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총생산량. 총생산량, 식물이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 이거 진짜 아픈 거 봐. 너 진짜 아픈 거야? 우리 얼굴이 빨개? 연락? 모르겠어. 갑자기? 갑자기 얼굴이 지금 굉장히 빨개졌는데? 그니까. 뭐 표시가 안 나고. 얘들아, 이거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생산자한테 무슨 숫자가 서 있잖아? 그럼 그건 무조건 총생산량이에요. 순생산량 아니고 총생산량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생산자가 총생산량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생산자는 셋 중에 하나야. 하나는 1차 소비자한테 먹힐 거야. 하나는 사체가 돼서 분해자한테로 갈 거야. 하나는 호흡을 해서 열의 곁으로 빠져나갈 거야. 이게 뭐라고? 호흡을 해서 빠져나가는 양.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생산자 에너지를 가져갔을 거 아니야?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야. 일부는 호흡을 해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사체나 배설물이 돼서 분해자한테로 갈 거고, 일부는 2차 소비자한테 먹힐 거야. 그럼 2차 소비자도 얘가 만약에 최종 소비자라고 하자. 얘도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 나갈 거고, 일부는 사체 배설물이 될 거야. 여기 들어봐요. 생산자가 100을 가져가는데 얘가 이 중에 20을 가져가고 그 중에 얘가 10을 가져갔다고 칠게. 그러면 얘가 100을 가져갔다나 이 100은 이거랑 이거를 합한값이 100이어야 돼. 이해됐어? 100을 가져왔으니까 100만큼 써야 되잖아. 그럼 얘가 20이잖아? 이거 합한값이 20이어야 돼? 그럼 만약에 얘가 100을 가져왔는데 20을 먹히고 여기에다 70을 쓰고 10이 여기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1차 소비자가 20을 가져왔잖아. 20을 가져온 중에 10을 먹혔지. 그러면 얘가 이 중에 8을 여기다 쓰고 2 여기다 보냈다고 할게요. 그럼 20이 되겠지? 자, 얘가 10을 가져온 상태에서 10에서 여기로 5가 되고 여기 5가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게 70과 8과 5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다 누구한테로 갔어? 분해자한테로 간 거야. 분해자한테로 지금 얼마가 간 거야? 17이 갔잖아. 이 17도 결국 뭐가 될 거다?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안정된 생태계에서 그 양이 일정해지는 거야.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유입된 에너지양과 방출되는 에너지양이 같아야 되는데 유입된 에너지양은 총 생산량이야. 방출되는 에너지양은 뭐야? 열 에너지의 총합, 호흡량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프린트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좀 이따 생각. 자, 일단 거기 볼게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총생산량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그리지 마요. 총생산량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럼 그 중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호흡으로 써버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에너지를 쓰는 거다? 열 에너지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을 뭐라고 하기로 했지? 그렇지. 이게 순생산량인 거야. 재민아 알겠어? 이게 순생산량이에요. 그럼 순생산량은 지금 우리가 식물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뺐어. 그럼 나머지가 숲의 플러스가 될 양인데 그 중에 일부를 누가 1차 소비자가 먹어갑니다. 피식량. 일부는 말라 죽거나 낙엽이 돼서 떨어져. 더 이상 살아서 남아있는 양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된다? 생장량이라서 생장량이 0보다 커야 잎이 하나라도 더 자라고 나무가 하나라도 더 생기고 열매가 하나라도 생기는 거야. 생장량이 0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생산자의 얘기예요. 자, 그럼 생산자를 먹어가는 게 1차 소비자라 1차 소비자는 이걸 먹어가서 이걸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뭐랑 똑같다? 섭식량과 똑같아지는 거야. 다시 한번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뭐와 똑같다? 섭식량과 똑같은데 1차 소비자는 식물이야 동물이야? 동물이잖아. 동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로 나가는 건 다 쓸데가 없어? 대변으로 나가는 건 전혀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럼 일단 몸에 남는 거는 대변으로 나가는 걸 빼고 얘기해야 되니까 얘가 이 중에 바깥으로 배출하는 양은 뺄 거예요. 섭식량에는 들어가지만 배출량에서는 빠져. 그러면서 그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동물의 동화량이라고 불러요. 소비자의 동화량. 이게 몸에 남은 거야.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뭐로 써버릴 거예요? 호흡으로 써버릴 거야. 그리고 일부는 그 다음 단계의 개체한테 먹힐 거야. 아니면 자연사에서 죽는 애들도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이 소비자의 생장량이 되는 거야. 이 6단계에 있는 애는 다시 이거를 먹어봐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양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적어진다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만큼 먹어가고 얘가 가진 것 중에 요만큼 먹어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팍팍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워볼게. 자, 첫 번째 칸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뭐라고 한다? 총생산량. 그 밑에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 뭐라고 한다? 순생산량. 순생산량은 육상 생태계가 클까요? 해양 생태계가 클까요? 해양. 왜? 육상. 육상. 왜 육상이 크겠어? 어차피 식물이 있으면 호흡량은 똑같지. 거의 비슷하겠지. 근데 뭐가? 햇빛이 어디가 강해? 육상이 강하니까 총 생산량이 육상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순생산량은 일반적으로 육상 생태계에서가 더 크다. 표시해 두시고요. 총 생산량, 순생산량이라는 말은 생산자에서만 쓰는. 생산자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다음 순생산량은 세자로 하면 순생산량은 피고생량. 순생산량은 피고생. 피식량, 고산, 낙엽량, 생장량을 말하거든. 그러면 생장량이라는 거는 순생산량에서 피고를 뺀 거지. 근데 고산은 낙엽량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세 번째다 생장량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럼 봐봐. 어느 날의 생장량, 예를 들면 1월과 2월과 3월을 보자. 1월의 생장량이 3이었다고 치자. 2월은 생장량이 2였어. 3월은 생장량이 5였어. 4월은 6이었어. 여기는 7이었어. 그러다가 다시 4가 됐어.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생장량이 3이었다 2가 돼서 줄었지만 생장은 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큼 생장한 거야? 5만큼 생장한 거지. 그 다음 달은 5만큼 생장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얼마큼 생장한 거야? 10만큼 생장한 거지. 이렇게 생장량의 누적값이라는 게 있어요. 생장량의 누적값을 뭐라고 하냐면 생체량 또는 생물량,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현존량. 자,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천이 배울 때 천이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거 내가 적어준 적 있어. 토양의 양이 증가한다. 토양 내 유기물의 양, 무기양분의 양, 그 다음에 질소 함유량. 거기다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생체량이 증가한다라고 적어줬고, 생체량을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 숲의 전체 무게로 생각하자 라고 했어요. 그 생체량이 바로 생장량의 누적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다 쓰세요. 생체량, 생물량, 현존량 다 같은 말이야. 그 넓은 네모칸에다 쓰시면 돼요. 현재 그 식물 군락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조금씩 쌓여서 현재 그 식물 군락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누적된 생장량의 총합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극상 안정상태에 도달한 군집은 생체량은 많아. 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숲이 발달했으니까 생체량은 많지만 지금 음수림이 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생산량은 적어요. 반면에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점점 발달하고 있는 그 경우에는, 천이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숲이 완성되지 않아서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은 많은 상태다. 알아두세요. 극상에서는 생체량은 많은데 순생산량은 조금 적은 상태. 근데 지금 천이가 막 진행 중인 애들은 생체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잖아. 순생산량은 많다라고 보면 돼. 자, 생산자의 피식량은 뭐라고 볼 수 있다? 1차 소비자의 섭식량. 그럼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뭐하고 뭐를 더한 값이다? 동화량과 배출량. 동화량과 배출량. 그럼 동화량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호흡량, 피식량, 생장량 들어가야 되겠죠? 호흡량, 피식량, 생장량. 피식량에 자연사량 같이 들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에너지의 흐름.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렇다면 생태계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무슨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이거는 태양의 빛 에너지. 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그렇지, 화학 에너지로 바꾸겠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그 유기물의 에너지는 셋 중에 하나로 합니다. 첫 번째, 호흡에 의해 방출되거나, 옆에다 쓰세요. 열 에너지. 두 번째는 먹이 사슬을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또는 배설물이나 사체 형태로 분해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체나 배설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결국 누구? 분해자의 호흡에 의해서 다시 방출이 될 거야. 이때 안정된 생태계는 유입된 에너지 양과 유출되는 에너지 양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 유입된 에너지 양에다 줄치고 뭐라고 하자? 총 생산량. 유출되는 에너지 양에다는 뭐라고 할까? 열 에너지의 총합 또는 호흡량의 총합.
생물 수준으로 보면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관- 도사 낙엽이 사체랑 똑같은 같은 의미. 조금만 쉬었다가 네. 화면 전환을 해야지. 지금 너도 인사해야지. 반갑다 지우야. 아이 이제 지금 녹화 멈춰. 싸가지는 새끼. 윤절 재민아 네. 집어넣어야지. 재민아 꺼야지. 지금 어차피 졌어. 자, 재민아. 진짜 집에서. 생태 피라미드라는 거 있습니다. 생태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좁아져.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질 때 생태 피라미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생태 피라미드에는 분해자는 없어. 분해자는 없고 여기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감소하는 조건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지. 자,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거 세 가지가 첫 번째 에너지양, 두 번째 생물량, 개체수. 그렇지. 세 번째가 개체수. 그래서 에너지양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윗단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에너지양은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절대로 얘네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적은 에너지를 더 많이 먹어갈 수는 없거든.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먹어가더라도 같은 거지 위가 더 커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양은 절대로 예외가 없어. 하지만 여기 있는 생물량, 아까 뭐라 그랬어? 전체 중량 개념이라고 했었고요. 개체수, 얘네들은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도 모든 단계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생산자랑 1차 소비자 사이에서 이렇게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해양 생태계예요. 해양 생태계의 생산자는 누구야? 식물성 플랑크톤.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이라 개체수는 엄청나게 많아. 당연히 에너지량은 예외가 없어. 근데 단세포 생물이다 보니까 뭐는 무게는 좀 가벼울 수 있어요. 전체적인 무게는. 그래서 생물량 또는 생체량 피라미드에 예외가 생겼다면 해양 생태계고, 만약에 개체수에 예외가 생겼다? 이거는 산림 생태계. 자, 왜냐면 산림 생태계라는 거는 누가 주로 이루고 있어? 큰 나무들. 그럼 큰 나무들에 어떤 곤충이나 어떤 새가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참나무에 사슴벌레가 있다. 참나무는 한 그루인데 사슴벌레가 20마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참나무는 하나인데 사슴벌레는 20마리니까 역전되겠지? 근데 무게를 따지면 당연히 누가 더 무거워? 참나무 한 그루가 더 무거워요. 에너지양도 당연히 참나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의 예외가 생기면 목본을 위주로 있는 산림 생태계, 생물량의 예외가 있다면 해양 생태계다. 그리고 에너지양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자, 태양 에너지가 10,000 정도가 왔는데 생산자가 100을 가져갔다, 100 중에 20을 가져갔다, 10을 가져갔다, 6을 가져갔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되고 있어? 에너지량이 줄어들고 있지. 이때 중요한 거 에너지 효율.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에너지 효율은 뭘 말하냐면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분의 현재 자신이 현 단계가 가진 에너지 양 곱하기 100. 다음 페이지 있어요? 전 단계가 가진 에너지 양 분의 현 단계가 가진 에너지 양 곱하기 100으로 해서 여기다 해보세요. 생산자의 에너지율은 10,000분의 100인 거야. 생산자의 에너지율은 10,000분의 100. 몇 퍼센트? 1%.
1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100분의 20, 20%, 얘는 50%, 60%. 그래서 에너지율은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뭐다? 경향을 보인다. 자, 중요한 거. 내가 경향을 보인다는 뜻은 뭐 할 수 있다? 아닐 수. 왜 우리 재민이 괴롭혀? 열심히 공부하는데. 경향을 보인다는 건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숫자 없이 말로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숫자가 써 있잖아. 반드시 계산해 줘야 돼요. 어떨 때는 같을 때도 있고 아니면 위가 조금 더 작을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냥 값 쓰지 말고. 재민아 알았어? 네. 재민아. 기억해줄까요? 아니.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10만이 왔죠? 태양 에너지가 10만이 왔는데 그 중에 녹색 식물이 가져간 게 얼마였어? 1000. 자, 1000이 뭐라 그랬죠? 총 생산. 그렇지. 이게 총 생산량인 거야. 1000이 800은 호흡으로, 100은 먹혔고, 100은 분해자한테 갔습니다. 자, 여기 호흡이라고 써 있는 거 왼쪽에다가 열 에너지라고 적으세요. 호흡이라고 써 있는 그 네모칸 있지? 그 옆에 열 에너지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총 생산량이 800 뺐으니까 200이겠지?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 뺀 거잖아. 자, 그럼 1차 소비자로 100이 갔습니다. 100 간 것 중에서 70은 열에너지로, 20은 먹혔고, 10은 분해자로 갔어. 그 다음 2차 소비자가 20을 가져갔는데 15와 5로 나눠졌어. 그럼 여러분 그 사체 배설물에 있는 거 한번 보면 100, 10, 5 이렇게 써있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15. 이거 위로 올려요. 어디까지? 호흡이라고 써있는 것까지 올려서 115. 이게 뭐야? 분해자의 호흡량이야. 쓰라고. 115. 다 더해서 오른쪽에 쓴 다음에 위로 화살표로 올리세요. 그러면 800과 70과 15와 115 이걸 다 더해. 얼마 나와야 된다? 1000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녹색 식물의 에너지 효율 얼마일까요? 1%. 그렇지, 1%.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10%.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20. 그렇지, 20%. 그렇게 봐야 돼. 자, 생태계 평형이라는 거 밑으로 내려오면 생태계 평형은 어떤 단계의 개체수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그 단계 위에 있는 애는 같이 증가할 거고 그 단계 아래에 있는 애는 감소할 거야. 이해되죠? 예를 들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잖아? 그럼 얘가 먹고 사는 생산자는 줄어들 거고 얘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할 거야. 처음에는 그래. 하지만 2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1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다시 생산자도 증가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를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물질의 순환. 이게 생태계에서는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질의 순환. 아까 우리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물질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탄소의 순환과 질소의 순환. 그러면 탄소의 순환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포도당, 우리 모두의 양분이 되는 포도당이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다음 질소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과 핵산 속에 질소가 들어있어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소들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탄소의 순환부터 보면 탄소의 순환에서 제일 처음 시작은 누가 하는 거야? 식물이 하는 거야.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어떤 생물인가가 가져가면 이거를 다른 생물이 먹어갈 수 있어. 얘네들을 다시 가져가는 생물이 있다. 자, 이거는 대기 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얘도 대기 중으로 CO2를 내보내고 얘도 대기 중으로 CO2를 내보낼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나중에 연료가 됐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세 가지 알아도
일단 이 네모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생물적 요소가 누구냐? 얘가 누구에서 대기 중에 CO2를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애는 생산자. 이거는 소비자. 이거는 분해자다. 자, 그렇다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생산자가 가져가는 과정을 뭐라고? 광합성. 이거는 호흡. 얘도 호흡인데 생산자가 소비자로 넘어가는 과정은 뭐가 되는 거야? 먹이연쇄가 되는 거야. 분해자한테로 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는 거야? 사체나 배설물이 있는 거야. 자, 연료가 대기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연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동하는 형태는 뭐냐? 이동하는 형태는 대부분 뭐야? 이산화탄소 형태가 될 거라 광합성도 이산화탄소, 호흡도 이산화탄소, 그리고 연소도 이산화탄소가 될 거야. 반면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할 때는 무슨 형태로 이동하는 거다?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할 거고요. 사체나 배설물로 이동하는 것도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탄소 순환은 쉬워.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야. 연소, 광합성, 호흡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탄소 순환은 쉬운데 질소 순환은 못 들어봤던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질소 순환. 자, 질소는 아까 뭐에 중요하다고 그랬어? 단백질과 핵산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지. 근데 이 질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어디예요? 대기 중에. 대기 중에 78%가 질소야. 자, 질소를 우리가 숨을 쉴 때 78%가 들어간단 말이야. 얘를 만약에 우리가 쪼개서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질소는 몇 개의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3개. 끊을 수가 없어. 이거를 끊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 효소를 이용해야 되고 또 하나, 엄청나게 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생물은 에너지도 없고 효소도 없어. 그럼 이 효소를 가진 유일한 생물이 누구다? 세균이에요. N을 끊어낼 수 있는 효소를 가진 애가 세균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N과 N으로 끊어서 수소한테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를 만들어? 암모늄 이온을 만듭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질소를 쪼개서 다른 원소에 고정시킨다. 이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만드는 걸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자, 질소 순환의 모든 과정은 웬만하면 다 세균이 관여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누가 관여하겠어? 세균. 세균. 그럼 이 세균은 뭐라고 부른다? 질소 고정균이라고 불러요. 질소 고정세균 또는 질소 고정균이라고 하는데, 자, 질소 고정균의 가장 대표 누굴까요? 얘는 이름 알아둬야지. 콩이랑 공생하는 애. 누구였어? 뿌리오. 그렇지.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 다른 질소 고정세균들은 토양에 살아. 토양에 살면서 질소 기체를 암모늄이온으로 질소 기체를 암모늄이온으로 그냥 토양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야. 얘는 콩한테 직접 공급을 해주는 거지. 콩이랑 같이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상리공생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재민아 듣고 있지? 졸아? 분립주로. 자,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얘네들이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이 암모늄 이온을 산화시켜서 식물이 잘 흡수하는 질산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요. 암모늄 이온을, 왜냐면 식물은 플러스 이온보다 마이너스 이온을 흡수를 잘해. 진짜 얘네가 중요한 건 암모늄 이온이 좋기는 하지만 플러스를 잘 흡수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정신 차려. 졸지 말고. 질산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질산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질산화 작용 이라고 합니다. 질산화 작용.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를 산자 빼고 질화작용이라고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하겠어? 이것도 세균. 어떤 세균? 질산화 세균. 이름이 그냥 직관적이야. 이 과정에다 세균 붙이면 되는 거야. 질산화 세균. 이것도 세균이 했어. 자,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암모늄 이온이나 아니면 질산 이온을 가져다가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핵산
핵산을 만드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질소 동화라고 합니다. 질소 동화. 얘만 유일하게 식물이 하는 거야. 다른 건 전부 다 세균이 관련되어 있는데 질소 동화만 식물이 하는 거예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같은 무기질소 화합물을 단백질이나 핵산의 유기질소 화합물로 바꿔주는 과정. 이게 질소 동화라고 보면 되는데 얘만 유일하게 식물이 하는 거야. 그럼 이 단백질과 핵산을 식물이 만들어 놓으면 이걸 누가 먹어가? 소비자가 먹어가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먹어서 자기 몸을 이루고 살아. 그러다가 식물도 죽어, 소비자도 죽어, 배설물이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되겠어? 분해해야 또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질소 노폐물을 뭐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분해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분해작용도 누가 할 거야? 재민아 누가 하겠어? 정신 차려. 승민아 누가 하겠어? 분해자. 누구? 세균. 그래 세균. 거의 모든 과정에 세균이 관여한다 그랬잖아. 세균과 이거는 균류. 곰팡이하고 버섯도 같이 하겠죠.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 됐어. 질소가 질산이 됐어. 질소가 단백질 핵산이 됐어.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 됐어. 그럼 뭐야?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로 돌려주는 작용이 필요해. 질산을 뭐로 바꾼다? 질소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는 질산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서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탈질산화 작용은 재민아 누가 먼저 할까? 질소. 질소로. 여보세요? 지금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해. 자, 탈질산화 과정 누가 먼저 할까요? 세균. 이거는 탈질산화 세균. 너는 진우 영상 들을 때 옆에서 같이 들어. 이렇게 관여할 거야. 너 이거 또 춥지? 힘들어 불안한데? 탈질산화 세균이 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질소를 쪼개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질소를 쪼개는 재민아. 꼭 나가서 남을 치워버려 저기 그냥. 자, 질소를 쪼개는 방법 두 개라고 했어. 첫 번째 고에너지. 고에너지. 두 번째가 세균. 효소. 효소는 그래서 세균이 해졌어. 그럼 고에너지가 뭐냐면 번개. 번개가 치면 질소가 번개에 맞는 순간 쪼개져요. 쪼개지자마자 질소 다음으로 많은 기체가 뭐야? 산소. 산소한테 붙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질소가 직접 뭐로 바꿔버리냐면 질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번개가 하는 거야. 생물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 방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둘 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공중방전과 질소 고정을 따로 봤어. 근데 바로 직전 교육 과정에서는 질소 고정 속에 두 개가 다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번 교육 과정에서 다시 따로 봤어. 근데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르는 거야. 이번 첫 번째 수업이라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공중방전과 질소 고정을 따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예전 바로 전 교육 과정처럼 질소 고정에 얘랑 얘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어. 여러분 학교집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제 여러분은 내신 대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질소가 바뀌어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확실하게 질소 고정이 맞고요. 얘는 공중방전인데 질소 고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나중에 다시 프린트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질소의 순환까지 된 겁니다. 거기 내용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뉴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야. 내용 설명 따로 안 해도 되지? 예. 우리 설명은 다 한 거니까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 했으면 뒤쪽에 있는 문제 좀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5번. 1, 2, 3, 5 해주세요. 나 숙제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진짜 몰랐어. 아니 이거 모르지 말라고. 야 너네 단톡 좀 만들어. 난 5명 나까지 해서 숙제 같은 거 좀 확인하고 가게.
했어요? 아니요. 자, 1번. 1번에서 기억이 누구야? 공이죠. 그렇지. 니은이 네. 보내자. A는 얼마 나왔어요? 400. 450. 450. 니은에서 400하고 50이 나갔잖아. 450. B는? 그렇지. 400. 그 다음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2만 분의 1000. 그래서 몇 퍼센트야? 5%. 기억의 에너지율은 1000분의 250, 25%죠. 자, 2번 답은 뭐 나왔어? 니은디. 그렇지, 니은디귿. 자, 3번에서 가가 몇 차 소비자죠? 3차, 나가 1차, 다가 2차.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 5번 실수 많이 하는 문제. 5번 뭐 나왔어? 기억디귿. 그렇지, 기억 디귿. 니은 고르면 안 돼요. 전달되는 유기물의 양과 고사 낙엽량까지 포함이 돼야 말이 되는 거거든. 그죠? 니은 빼기 디귿은 피식량과 고사 낙엽량까지 합쳐져야 되는 거라 답이 기억하고 디귿만 불러야 돼. 3번에 비리시 어떻게 해요? 3번에 총생산량. 아, 총생산량 아니고 총생산량으로 봐야 돼. 자, 그 다음 많이 하지? 잠깼어? 네. 자, 그 다음 8번. 그 다음 10번, 11번 해보세요. 8번, 10번, 11번. 다음 시간 사감 테스트. 너무 많아요. 아니, 사감만. 그러니까. 뭐 사구도 나눠서 시험 봐? 네. 뭘 내야 돼? 어차피 너네 이제 진도 나갈 건 다 나왔어요. 우리 배웠던 그럼 내용들. 다 숙제예요? 네. 자극 시험 보면 안 돼요. 어? 자극 시험 보면 안 돼요. 자극은 이제 다음 주에 좀 하고 시험 봐야지. 사각 공부해야 돼. 다음 시간에. 승민아, 다음 시간에 사각 테스트 한다. 응. 단톡은 누가 할 거야? 누가 만들? 재민이요. 재민이가 그런 거 잘해? 어. 재민이가 그거 해놔? 그래, 거기다가 나중에 답지도 올리고 뭐 숙제도 얘기하고 그럴 거거든? 네. 내 번호 저번에 다 있어요. 다 알려줬어? 야, 그때도 하라고 했었니? 아, 이런 진짜.
자, 했어요? 예. 네. 어. 8번은? 기억님. 그렇지. 기억니은. 그 다음 10번. 이응. 그렇지. 니은만 해야 돼요. 생물량은 계속 증가해야 돼. 누적값이라서. 니은만. 그 다음 11번. 기억. 그렇지. 기억. A가 얼마 나왔어? 625. A는 700. 안 구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구하라고 나오면 이제 또 구해봐요. 왜냐면 거기에 75%는 어쩌네 이렇게 써준 거는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자, 700하고 B가 25.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700하고 25. 이거 원래대로라면 1000에서 95, 23, 150, 7 다 빼면 그냥 되기는 해. A 더하기 B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퍼센트까지 나왔으면 A 값, B 값 따로 한번 구해서 또 푸시고. 자, 그쪽 지금 어떻게? 호흡량분의 순생산량은 일단 순생산량이 어디가 훨씬 커? T1일 때가 훨씬 크잖아. 호흡량은 작고. 그러니까 T1일 때가 훨씬 크겠지. 맞지? 기억이 총생산량이고 니은이 호흡량이면 네. 기억 빼기 니은이 순생산량이잖아. 네. 그러니까 순생산량 자체가 분자값이 T1일 때가 크기 때문에 T1일 때가 크다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예. 자, 그 다음 12번. 왜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고 있잖아. 수민이 내가. 힘들대요. 너 이거 숙제로 그래하고 또 깜빡했어. 이거 안 해올 거잖아. 아 이거는 해요 진짜. 12번, 14번. 까지. 같이. 그 다음 16번. 같이. 까지. 그래, 일단 거기까지. 일단 지현아, 이 영상에 나 보이냐, 이거? 안 보여? 지금요? 안 보여?
아니요. 자, 12번 답은 기억님 지금 니은디귿. 절반이 아니라 2배지. 니은디귿. 니은디귿. 1의 총 생산량이 2보다 2배가 돼야 돼. 니은디귿. 16번 진짜 잠깐만. 네, 12의 이유는 뭐예요? 1차 소비자의 저장된 유기물 양은 어쨌든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었으니까 남은 거잖아. 그러면 가에서 2의 피식량이 포함된다. 맞지? 피식량이 1차 소비자. 그게 생산자의 피식량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라고 그랬잖아. 자, 14번, 1번, 5, 2번, X 3번, 오. 4번, X 5번. 오. 순생산량은 A가 더 커야지. 우리 아까 극성에 도달할수록 순생산량 감소한다고 했잖아. 음수림이 광합성량이 적어서. 순생산량은 A가 더 커야죠. 자, 그 다음 16번은 뭐 나와야 돼? 니은디귿. 오케이, 니은디귿. 이 문제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대비 문제 2 준 거 네. 풀어오고, 4강 테스트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 시험 몇 주 남았어? 4주 4주? 우리 수업 4번 할 거 남은 거야? 4월 1일. 하나, 둘, 셋, 넷. 그러네. 4번 정도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 금방 간다, 시간이.